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군기지 논란이 일었던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은 356억 원, 기본 설계비 324억 원과 감리비, 업무 지원비 등입니다. 단, 국토교통부가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인 국토교통부나 공론화를 반대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찬반 양론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도나 도의회 등 각 기관이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메시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국회의 뜻인 만큼 제주도에 다시 한번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특위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도정이 의회가 내민 손을 좀 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제2공항과 관련해 공군기지 논란이 일었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 수건이던 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실증연구 사업비로 8억 원이 배정됐고 4.3 평화재단 출연금과 유해 발굴 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립해사고와 4.3 복합건립센터 설립 예산이 제외된 가운데 제주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그제 국회를 통과한 제2공항 예산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는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공론화 진행에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검토해 국토부에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공론화 절차를 완수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드림타워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빌딩 내부에 대형 쇼핑몰 입점이 확정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가운데 들어선 38층짜리 높이의 제주 드림타워. 골조 공사가 모두 끝나 외관을 꾸미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제주 드림타워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내부에는 1,600개의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 11곳, 6,6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지역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안 노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 안 좋거든요. 근데 큰 대형 쇼핑몰 생기면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조그만 가게라던가 매장 같은 경우는 장사도 안 되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 측이 소상공인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전부 노형 드림타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상공인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어서 도산이나 파산 직전에 이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 쇼핑몰의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사업자 측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능하면 그 취급하는 제품을 소상공인들하고 좀 겹치지 않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영업시간 이런 것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인근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 입점이 주변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반대측 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선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반대 대책위 주민과 람사르 습지 지역위원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해 재보완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보완이 이루어지면 재해 영향성 평가를 거쳐 제주도가 최종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휠체어에 탄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바닥이 낮게 설치된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 이용은 쉽지 않아 제주 지역 교통 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강문종 씨. 출근길 호출한 택시가 늦어지자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한결 나아졌지만 정류장 출입구가 비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에 올라도 불안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바퀴와 연결하는 안전벨트가 전동 휠체어에는 맞지 않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덜컹대기 일쑤입니다. 전동 휠체어용이 아니고 그냥 수석 휠체어용 잘 걸리지 않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휠체어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류장이 설계된 경우가 많아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류장에 보면 안전봉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맞춰 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리프트 내리기가. 그래서 정류장을 지나서 세운다거나 가기 전에 세운다거나. 저상버스 운행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영되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 장애인 수요가 많은 탐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는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투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기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데 충전 인프라를 구축되는 그 회차지를 중심으로 지금 우선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저상버스 도입률은 22%.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만족도는 60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4년.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기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스쿨존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도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31곳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했으며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령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는 스쿨존 322곳 가운데 6%에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시 청사 신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모두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지어져 건축된 지 67년이나 된 제주시청 본관 건물입니다. 낡고 비좁아 현재 제주시 부서는 10개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 제주시가 오별관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4,822제곱미터 규모의 새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본관과 옛 시유의 건물이었던 제1별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허물어 광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시청사는 반드시 새로 신축돼야 하고 또 예정했던 대로 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제주도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친 뒤 빠르면 오는 2023년 제주시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700억 원이 넘는 청사 건립비에 광장 조성비 300억 원까지 1,000억 원 이상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이제 지방 채무가 지금 2조를 지금 돌파하게 돼 있고, 이대로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다른 거 하면 아마 5년 후 정도면은 3조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데요. 너무 지금 방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재정 부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시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심한데 충청북도에서는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0명 남짓, 음성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소이면 이 가운데 42%는 65살이 넘었습니다. 15세 이하는 4%도 안 돼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은 물론 동네 의원과 약국도 없습니다. 너무 노인양반들이 고생을 하셔서 문화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문화시설을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근 원남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관광단지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이 원남면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반면 산업단지와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음성군이 반년간 용역을 벌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음성 내 9개 읍면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열악한 지역에는 복지 문화시설을 짓고 중간 지역은 농업 특성화 사업, 산단 밀집 지역은 수소와 에너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 크게 6가지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투입될 예산만 모두 1조 9,200억 원 규모입니다. 그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우선 군비로 다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키워나갔다는 게 기본 보관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2번째로 조례까지 만든 음성군. 균형 발전 계획을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실제 격차를 줄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나 내려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도 1, 2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이 깨끗하겠고요. 다만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6도, 남부가 6도, 동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현재 기온 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흐리다가 점차 구름 많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상습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상습 절도로 복역을 하고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부터 제주 시내 식당과 병원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어치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수십 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75%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개정된 조세 제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75%를 내년부터 2년 동안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개별 소비세는 2015년까지 100% 면제되다가 2017년까지 75%로 하향된 이후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면세 물품 구매 한도에서 주류와 담배 등을 제외시키도록 해서 사실상 구매 한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쌀과 밭작물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제주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1헥타르에 50만 원이던 밭 농업 직불금이 100만 원인 쌀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인상되고 0.5헥타르 미만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이 일괄 지급될 전망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